오케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음, 저는 이 이웃을 한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걱정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고객님, 고객님은 괜찮으세요? 그 이웃이, 지금 좀 뭔가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매일 밤마다 그런 우는 소리가 많이 들었어요. 음, 낮에 아침에 오후에 이 이웃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고객님 그 이웃과는 좀 친한 사이세요? 조금만요. 음, 진짜 친한 사이는 아니고, 안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네, 네. 그냥. 고객님, 그러시면은 그 이웃분과 그 뭐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축축되는 그 이유가 아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음, 네, 매일 밤은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 혹시 알고 지낸 지는 한 뭐 1년, 2년 얼마나 되셨을까요? 여기 우리 사, 같이 살 것? 네. 2년 동안까지 2년 살았습니다. 동안 되셨어요? 네, 그러구나. 그러면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웃이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고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태이시잖아요, 고객님. 네, 네, 일단 고객님 제가 추천해 드린 것은 몇 가지 추천해 드릴 거예요. 뭐 그 사항 잘 들으시고 만약에 고객님께서 그 이웃분과 또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알려주는 상황을 토대로 그 이웃분과 한번 대화를 먼저 나눠 보시고요. 네,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일단 정신과 전문의잖아요, 제가. 네네,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님. 네, 네, 일단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우울증이 아닐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질환처럼 우울증도 의사의 진찰을 통해 진단이 됩니다, 우울증도. 하지만 우울증의 대표 증상들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네, 나타난 증상을 확인하고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울증의 핵심은 기분 증상이에요. 그 기분 증상은 우울증이 생기면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듭니다. 이전까지 주변에 보인 흥미나 관심이 사라지고 시큰둥해집니다. 그 다음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는 생장 증상인데요. 이 생장 증상은 불면이나 과다수면과 같은 수면 문제, 그리고 식욕 감소, 그리고 또 식욕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식욕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을 겪으시면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몸의 기운이 없어지거나 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밖에 신체 활동에 변화가 오는데요. 그 변화는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대는 초조 증상이나 행동과 말이 매우 느려지는 지연 증상이 있는데요. 마지막은 또 인지 기능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인지 기능 증상이라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심한 죄책감 또는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생각에 빠지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고객님. 네. 이게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객님.
네. 일부는 실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고객님 그 이웃분의 뭐 자살 시도 같은 그런 증상을 관찰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잘 지켜보셔야 돼요, 고객님. 네, 이러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통이 매우 심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거의 해내지 못한다면 우울증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네, 알겠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혹시 그 이웃분 노인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웃은 아이는 네, 31살, 32살,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 그 연령대가 젊은 편이시네요. 네, 네, 뭐, 그렇죠. 네, 뭐 우울증은 그렇죠. 노인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노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신체 증상 나타나는 바는 소화불량이나 통증으로 인해 내과나 신경과에 방문해서 여러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가 꽤 있어요. 몸은 그러니까 정상인데요. 그런데 네, 이게 계속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정신적인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객님. 네,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고객님. 그러므로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의 경험담 등을 통해 자가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객님. 이거 우울증도 혼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고객님.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네,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우울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법에는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치료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는데요. 우울증에 쓰인 약인 항우울제는 의존성이 없고 병이 나으면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약물 치료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아지면은 중단하면 됩니다, 고객님. 네, 또 부작용을 우려해 치료를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울증 극복 방법은, 일단 운동하는 게 좋은데, 그 고객님, 그분이랑 혹시 운동 같이 해보신 적 있어요? 조깅이나 이웃이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좋네요. 그럼 꼭 다음에 만날 때요. 그분하고 한번 일정 잡아서 조깅 같은 거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가능하면 운동까지 도전해야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어요. 네, 네, 우울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울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있어 보면요. 어떨 것 같아요? 우울증이 사라질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우울증이 사라질까요? 아, 당연히 없죠. 그쵸. 당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아요, 고객님. 네, 우울증 이전에 하던 대로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작은 무엇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 고객님, 그 이웃분한테도 몸을 같이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좋을 때
30분만 밖에 나와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네. 그것도 만약에 힘들면 집에서 가족들과 30분간 대화를 하거나, 그 고객님 그 이웃분과 대화 가능하세요? 그 만나면은 대화를 좀 길게 20분, 30분 동안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네. 기분이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권장을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중요한 치료법인 행동 활성화 기법인데요. 네, 또 그 밖에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많은 치료법은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은 네. 심박수와 호흡수가 빨라지고요. 몸이 덥다고 느끼는 강도로 매주 3회,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그리고 또 9주 이상 운동을 하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도 그 이웃분, 걱정되는 이웃분 만나시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조깅을 하자고 권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서 하나를 택해서 꾸준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괜찮아요. 신체 건강도 덤으로 찾아올 거고요. 또 최근에는 운동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운동을 시작하세요, 고객님. 고객님 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이웃분이랑요. 네. 네. 그리고 또,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거는 또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 자해는 금물인데요. 네. 우울감 벗어나라고 신체에 악영향 미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대표적으로 술에 의존하는 건데요. 술은 일시적으로 우울감과 힘든 기분에 벗어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을 악화시키고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중독 질환도 유발을 합니다. 술이 알코올이 중독이 이게 쉽게 되는 그런 음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에 유독 관대해서 문제 음주나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이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높은 자살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그 이웃분 혹시 술 드신다거나 그런 징후는 없으셨어요? 어, 했는데, 어, 같이 그런 거 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술은 안 드셨던 거죠? 그 이웃분이?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슬프고 지루한 기분에 벗어나기 위해 자해를 하는 경우도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 성인 연령층에서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 번의 자해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자해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자해 강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특히 자살 연구 분야 전문가인 토마스 조이너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는 자회와 같이 우리 몸에 고통을 주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자살 시도, 즉 자살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오히려 몸을 해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잘 들어주세요. 네. 고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마이크 좀 수화기 좀 가깝게 대서 대화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네, 좀 나아요. 네.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듣고 그 이웃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고객님. 네.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기 내어 주변에 우울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용기 낸 사람에게 손 내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울하다고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주변에 심하게 우울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고객님 상황이 그렇죠? 네. 그때 어떤 기분을 느꼈어요, 고객님? 그런 우울해하는 이웃분을 보셨을 때. 당연히 슬퍼져. 그리고 헷갈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네, 대부분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고객님. 고객님도 똑같이 느끼죠. 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우울증을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상태로 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결국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고객님. 그러니까 그 이웃분도 고객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우울증이 역설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쨌든 알리는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도움을 구하는 나의 마음을 위해 이제 나의 몸이 나설 차례입니다. 만약에, 그쵸.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가족, 친구, 주변 사람에게 우울하다고 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즉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우울증 환자가 그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저 같은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정신의학과에서는. 네, 그쵸. 우울하다, 죽고 싶다. 만약에 그 이웃분이 주변 사람에게 뭐, 고객님에게 손을 내밀면은, 그 고객님께서는 일단 저한테 지금 전화를 주셨잖아요. 네. 저한테 그 고객분 데리고 저희 병원에 꼭 방문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고객님. 네. 토마스 조이너 교수는 자살로 이끄는 요인들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된다는 느낌을 추가로 지목했습니다. 네, 소속감이 없다고 느끼거나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자살의 위험성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반대로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자살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네, 그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연대감을 시험을 당했죠. 이렇게 저희가 이런 연대감을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요즘에 고객님 그 사례와 같이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 그 누구도 좋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상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고객님. 네. 네, 그러시면은 만약에 그 이웃분과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을, 시도를 해 보시고요, 고객님. 그리고 네. 나서 그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시고요. 결국에는 그분이 마음의 병이 있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좀 시간이 지날 때 있잖아요. 고객님 좀 더 친해졌을 때. 네. 그때 저희 정신의학과로 한번 데리고 오시라고 한번 설득을 좀 해보세요, 고객님. 네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죠, 고객님. 그리고 지금 알려주신 사항을 그 이웃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대화로, 많은 대화로 한번 이끌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고객님. 네. 네, 그 주변 그 우울증 환자가 필요한 것은 그 주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이웃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객님의 이 상담 전화 선택을 정말 존중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네, 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꼭 그 이웃분 뭐 대화해 보시고 나중에 뭐 대화 잘 되시고 저희 정신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저는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